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강남의 칠세고시. 예,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7살짜리 아이들이 그 학원을 가기 위한 또 다른 학원을 다닙니다. 그 학원에서 연습을 해서 그 유명한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 학원에 들어가면 또 의대를 가기 위한 어떤 코스를 거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쏠림 현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 쏠림 현상은 본능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매우 영악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인도의 그 수능 마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얘기냐면 인도도 굉장히 교육열이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원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친척, 형제, 그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공대, 인도 공대를 졸업을 하면 구글이라던가 아니면 메타라든가 미국에 이런 데서 많이 데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 뭘 하냐면 자기 부모와 친척들을 이민을 도와주는 형태에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가문이 번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유명 공대에 못 들어가면 자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하나 그 공부를 하는데 도와줬던 그 형제들의 거의 파산이 된 그런 형태까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도는 소득이 되게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서 연봉 2억, 3억씩 받는다? 그럼 가문이 일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인도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모든 직업 중에 제 1순위 직업은 의대입니다. 의사가 되는 거고요. 의사 외에는 뭐 공대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 1등부터 3천등까지 의대 가고 나머지는 서울대 공대 간다는 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 애들은 또 휴학계를 내고서 다시 의대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의사들의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 평균 연소득이 한 4.5억 정도, 4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위에 위아래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의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내과 의사를 뽑을 때도 한 4억 준다고 해도 안 간다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거와 다른 거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람의 심리는 굉장히 그 감각적입니다. 어떤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벌을 만졌다고 해볼게요. 벌을 만졌는데 벌이 내 손을 탁 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음에 벌을 보면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예, 벌을 만지지 않고 피해가겠죠. 그런데 벌을 만져도 벌이 쏘지도 않고 만약에 벌 뒤에 가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벌 발에 묻어 있는 꿀을 먹으면 너무 달다? 사실 그런 경험은 저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만약에 그것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벌이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벌의 다리를 어떻게든 꿀을 먹으려 하는 행위를 하겠죠. 이건 뭐냐면 학습 효과예요. 어떤 걸 더 건드렸는데 이득만 있다. 손해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의사라는 직업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 이 두 가지가 같은 케이스로 저는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 학습 효과가 뇌리에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지껏 그런 일만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주도는 누가 주도를 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주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부동산이 급하게 하락하니까 정부에서 뭘 했죠? 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하면서 부동산 하락을 막았어요. 그러면 사람들 습성에 어떤 게 점점 뇌리 깊이 박히냐? 아, 서울의 부동산은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 왜? 무너질 때 정부가 막아주니까. 이런 어떠한 그 학습 효과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원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정부가 그걸 끝없이 막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스노우볼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눈덩이 같은 효과입니다. 눈덩이가 맨 처음엔 아주 작은 눈덩이지만 그걸 산 위에서 계속 굴러내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눈덩이가 굴러질 때마다 더 커집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던 자그마한 눈덩이를 여러분이 움직일 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예, 매우 쉬울 거예요. 하지만 눈덩이가 밑으로 내려와서 점점 커지면 여러분들이 그 눈덩이를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스노우볼처럼 키워놓으면 어느 순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커집니다. 예, 정부가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대략 한 50조 정도로 그걸 막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 같은 효과들이 여러 군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항상 문제를 삼고 있는 저출산이라고 하죠. 저출산이라고 할게요. 저도 저출생이라는 거에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그렇게 키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특례보금자리 같은 많은 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되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의 규모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물론 통화량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게 분명히 한계가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구 자체가 줄고 있거든요. 대략 지금 한 3,8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5, 6년 되면은 3,500만 또 5, 6년 정도 지나면 3,000만 정도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활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은 소득이 줄겠죠. 그러면 세금을 걷는 그 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에 아무리 통화량이 늘어도 세금 자체가 전체 총 금액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죠. 통화량을 늘리는 형태나.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인구 자체가 줄면 세금 규모가 줄기 때문에 그 세금의 규모가 줄면 정부 지출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정부는 무슨 행위를 할까요? 예,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죠? 예, 국가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GDP 대비 비교를 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되고 그럼 국가의 부채는 적어질 수 없어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저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순식간에 80%를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벌어졌던 그 시대의 어떤 루틴이에요.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이게 60%를 넘어가면 저는 80%를 순식간에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도 이걸 막지 못할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모든 지출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소득은 늘리고 정부 지출은 줄여야 되는데 그걸 할 정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두 가지예요. 통화량 자체를 막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거나
예, 그거밖에 없어요. 국채를 늘리는 형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린아이들의 그 의대에 집중하는 현상과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펌프질해서 올려놓은 현상을 결국엔 스스로 스노볼 효과처럼 돼서 그 밑에 깔려 죽는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질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말 그대로 깔려 죽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정부는 아마 화폐 개혁을 하게 될 상황이 될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 다가오는 듯한 그런 형태를,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지금도 전에도 그 얘기는 했어요. 저기 한 4, 5년 전에 제가 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금 외에는 보살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